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 결혼 절대 안 돼.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아.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도윤은 연인 서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였다. 서인의 아버지 최강민은 국민 앵커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어머니 지아는 임상심리사였다. 반면 도윤의 어머니 지연은 시골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 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방송사 회계팀 직원, 내부 고발자,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그 여자. 바로 남지연이었다. 당신이 그때 그 여자군요.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지연이 당황스러워했다. 30년 전 방송사 비자금을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 말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할 줄 알았습니까?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과 서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서인이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다. 이런 사람의 아들과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강민이 벌떡 일어섰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가 칼날처럼 되살아났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연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옳은 일. 강민이 비웃었다. 당신 하나 잘못 생각해서 회사가 얼마나 뒤흔들렸는지 모르시겠군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 결혼 자체를 막겠습니다. 강민이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 서인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지만 강민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화려한 한정식이 차려진 식탁 위에서 30년 묵은 진실의 폭탄이 터졌다. 상견례가 파탄 난지 사흘째. 도윤과 서인은 모든 연락을 끊었다. 지연은 아들의 휴대폰을 수십 번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서인의 어머니 지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딸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지안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도윤이도 연락이 안 돼요. 지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그 시각 도윤과 서인은 서해안의 작은 섬 민박에 숨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회색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서인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잖아.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내부 고발을 했던 것 같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옳은 일을 한 거잖아. 파도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민박 주인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손님들, 태풍이 온다고 해요. 오늘 밤 배가 끊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떠날 생각이 없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둘만은 함께 있고 싶었다. 밤이 되자 바람이 사납게 몰아쳤다. 창문이 덜덜 떨리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후려쳤다. 정전이 되어 어둠이 민박을 덮었다. 무서워. 도윤이 랜턴을 켜며 물었다. 너랑 있으면 안 무서워. 서인이 그에게 더 바짝 붙었다. 그때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지붕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방 안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등대로 가자. 도윤이 서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등대까지는 200m 정도였지만 폭풍 속에서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람에 날려온 나뭇가지가 두 사람을 휩쓸고 지나갔다. 서인이 비틀거리자 도윤이 그녀를 업고 뛰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등대 옆 창고 문은 다행히 열려 있었다. 젖은 옷을 벗고 서로를 껴안은 채 떨었다. 창고 안에는 낡은 담요와 비상용 건빵이 있었다.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지 마. 우리 결혼해야 되잖아. 도윤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등대에 불빛마저 껴졌다 켜졌다 하며 불안하게 깜빡였다. 한편 육지에서는 두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지안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넣었고 지연은 해경에 연락했다.
아드님과 따님이 서해안 쪽으로 갔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지금 그쪽에 태풍이 와 있는데 지안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해영에서 수색에 나섰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두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새 휴대폰을 붙들고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 새벽 5시 등대 창고에서 도윤이 눈을 떴다. 서인이 그의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바람 소리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았다. 해경 헬기가 등대 위를 맴돌았다.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여기요. 2명 다 의식 있습니다. 도윤은 서인을 꽉 껴안고 있었다. 둘 다 파란 입술로 덜덜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괜찮아요? 구조대원이 담요를 둘러주며 물었다. 네, 살아있어요. 서인이 가까스로 대답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세요. 15분 후 헬기는 인천의 한 병원 옥상에 착륙했다. 두 사람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저체온증과 연기 흡입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했다. 엄마, 서인이 지안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안이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괜찮다.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디야. 지연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최강민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안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아이들이 다쳤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 강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연을 보며 얘기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앉아라. 도윤아, 지연이 아들을 말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병원 대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네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한테는 설명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른 채로 둘 수는 없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강민이 날카롭게 말하려다 멈췄다. 권리요? 지연이 조용히 일어섰다. 제가 제 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권리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제 다 말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결기가 실렸다. 도윤아, 엄마가 30년 전에 방송사에서 일했었다. 회계팀에서. 도윤과 서인이 집중해서 들었다. 그때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비자금이 있었던 거야. 임원들이 광고비를 빼돌리고 있었고. 강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어머니는 그걸 신고했어요? 서인이 물었다. 그래,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지. 하지만 지연이 강민을 바라봤다. 며칠 뒤 신문에 내 이름이 실명으로 나왔어. 내부 고발자라고. 그래서요? 도윤이 더 궁금해했다. 그 뒤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회사에서 쫓겨나고 내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지. 병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최 사장님이 왜? 도윤이 말을 못 맞췄다. 지연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다. 30년간 간직해온 자료였다. 이거 봐. 지연이 서류를 펼쳤다. 실명, 공개 승인서. 여기 서명이 누구 건지 보세요. 도윤과 서인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맨 아래에 또렷한 글씨로 최강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 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이 고개를 떨궜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이들 퇴원하면 정식으로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요. 좋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네요. 등대에서의 하룻밤이 5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서해안의 작은 카페. 창밖으로는 잔잔한 파도가 보였다. 5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커피 향기가 퍼지는 가운데 30년간 묻어둔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연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30년간 버리지 못한 자료들이었다. 여기 다 있어요. 당시 회계 장부, 비자금 증거, 그리고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것도 도윤과 서인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 승인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1994년 5월 20일 지연이 날짜를 또렷하게 읽었다. 전무 장무현, 편성국장 박기환, 그리고 그녀가 강민을 바라봤다. 보도국장 최강민. 강민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세 분이 서명했어요. 제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어머니 실명이 나간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의도된 거였어.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입막음하려고 한 거지. 서인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강민이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장무현 전무가 그 사람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어. 강민이 변명했다. 거기서 버티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군요.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지연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이것도 보세요. 신문 기사들. 방송사 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 남지연 씨.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당해. 내부 고발자. 결국 회사 떠나. 기사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저는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됐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자금을 폭로했는데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그 유명한 내부 고발자라고 손가락질 당했거든요. 지연이 잠시 멈춰 숨을 고른 뒤 계속했다. 남편은 도윤이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이혼 서류만 남기고.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 부산으로 내려와서 국밥집을 시작했지. 그게 25년 전이야. 서인이 눈물을 닦았다. 너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으니까. 강민이 머리를 감쌌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시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지연이 비웃었다. 50억짜리 비자금을 덮으려고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면서 몰랐다고요? 50억이요? 도윤이 놀랐다. 그래, 광고 대행사랑 짜고 허위 계약을 만들어 50억을 빼돌렸어. 그 돈으로 임원들 골프비, 접대비 다 썼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서인이 물었다. 지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검찰 수사 결과 보고서였다. 1년 뒤에 다 밝혀졌어요. 장무현은 징역 3년, 다른 임원들은 벌금형. 그녀가 강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최 사장님은 협조적 태도로 기소유예였죠. 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저는 진실을 말했는데 인생이 망가졌고 당신은 저를 팔아넘겼는데 승진했죠. 지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강민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도윤이 벌떡 일어섰다. 우리 어머니 인생 30년을 어떻게 돌려드릴 건데요? 도윤아, 앉아. 지연이 아들을 말렸다. 안 앉아요. 이런 사람이 서인이 아버님이라니. 서인도 일어났다. 나도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안이 급하게 말렸다. 자, 일단 진정하세요. 여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네 사람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연 씨 말씀이 다 맞아요. 제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녀가 강민을 바라봤다. 당신이 직접 사과해야 해요. 제대로.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지연이 말하다 멈췄다. 어머니,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저는 어머니 결정을 따를게요. 지연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그녀가 강민을 바라봤다. 정말로 후회하세요? 예,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긴 고백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카페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도윤 혼자 국밥집에 와 있을 때였다.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어머니와 아들만 남은 조용한 시간이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이 수저를 놓으며 물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지연이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다. 2살 때 입양했어.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는 김태경이야. 탐사보도 기자였어. 김태경요? 도윤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럴 거야. 너무 어렸으니까. 지연이 의자에 앉으며 계속했다. 태경이는 내 선배였어. 방송사에서 탐사보도팀에 있었지. 지연은 30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김태경은 30대 초반의 열정적인 기자였다. 비리를 추적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후배들을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태경이가 장무연의 비자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회계 자료를 넘겨준 건 태경이한테였어. 그럼 제 아버지가 그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태경이는 3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 가짜 광고 계약서, 허위 영수증, 골프장 접대비 내역까지 다. 도윤이 집중해서 들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기 하루 전에 지연이 말을 멈췄다. 뭐가 일어났어요? 태경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새벽 2시에 다리에서 차가 추락했다고 했어. 사고였어요? 경찰은 그렇게 발표했지. 하지만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태경이는 술도 안 마시고 운전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그런 사고를 낼 리 없어. 국밥집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그럼 제 어머니는요? 진짜 어머니는? 너를 낳고 일주일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경이가 혼자 너를 키우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거야. 도윤이 머리를 감쌌다. 그래서 저를 입양하신 거예요? 태경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를 부탁한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도윤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낳지는 않았지만 지연이 도윤을 꽉 껴안았다. 30년 동안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다. 최강민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강민이 머뭇거렸다. 최 사장님이 왜 여기까지?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들어오세요. 지연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아직 영업시간이니까. 강민이 테이블에 앉았다.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정식으로. 지연 씨 말이 맞아요. 강민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지연이 물 한 잔을 강민 앞에 놓았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도윤이 아버지. 진짜 아버지 얘기요. 지연이 강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태경이라고 아세요? 강민의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태경이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시는군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김태경이 도윤이의. 강민이 말을 못 맞췄다. 네. 도윤이의 친아버지예요. 강민이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기대섰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최 사장님, 도윤이 놀라서 물었다. 태경이가 도윤이 아버지라고? 강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왜 그러세요? 지연이 강민에게 다가갔다. 강민이 주저앉으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은인의 아들을. 은인이요? 도윤은 강민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다.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이는 내 목숨의 은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40여 년 전 송정동 화재 현장 취재 중이었어. 강민이 과거를 회상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나는 신입 기자였거든. 그때 김태경이 뭘 했는데요? 지연이 물었다. 태경이가 나를 살렸어. 말 그대로. 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데 태경이가 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다쳤어. 등에 화상을 크게 입었지. 도윤이 충격에 빠졌다. 그럼 제 아버지가 최 사장님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 그런데 강민이 흐느꼈다. 나는 그 은인의 아들을 모욕했어. 은인의 가족을 짓밟았다고. 강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연 씨, 도윤아, 정말 죄송합니다. 국밥집 안에 울음소리만 들렸다. 30년 만에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태경이, 강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김태경의 죽음, 지연의 고난, 그리고 강민의 죄책감까지. 국밥집에서의 고백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강민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진행하는 저녁 뉴스에서 직접 사과 방송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보, 정말 그럴 거예요? 지안이 남편을 말렸다. 당신 경력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미 끝장났어. 강민이 원고를 정리하며 말했다. 양심도 없는 놈이 무슨 앵커야. 방송국 사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강민의 사과 방송을 막으려는 임원들과 강민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최 사장, 이건 개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편성국장이 말했다. 회사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강민이 책상을 탁 쳤다. 30년 전 비자금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고. 끝난 일이 아니에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린 일이 끝난 일이라고요? 결국 강민은 모든 임원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을 강행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 시작 전 그는 카메라 앞에 섰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분께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에 모였다. 지연도 국밥집에서 방송을 보고 있었다. 도윤과 서인도 함께였다. 30년 전 저희 방송사에 남지연이라는 회계팀 직원이 있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분은 회사의 비리를 발견하고 용기 있게 신고했습니다. 화면 속 강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당시 임원진은 이분의 신원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어머니, 도윤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방송은 계속됐다. 그 결과 남지연 씨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강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당시 이 비리를 처음 추적한 김태경 기자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김태경 기자는 제 목숨의 은인이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30년 전 송정동 화재 현장에서 김태경 기자는 저를 구하려다 크게 다쳤습니다. 등에 큰 화상을 입으면서도 저를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화면에 30년 전 화재 현장 사진이 나왔다. 강민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김태경이 화상 치료를 받는 모습이었다. 그런 은인이 회사 비리를 추적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그분의 동료였던 남지현 씨를 배신했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국밥집에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저는 은인과 은인의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강민이 카메라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남지현 씨, 남도윤 씨, 그리고 하늘의 김태경 기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송이 끝나자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포털 사이트 댓글창이 폭발했다. 최강민 진짜 대단하다. 저런 사과 처음 본다. 남지현 씨한테 보상해드려야 한다. 하지만 강민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검찰청을 찾았다. 가방에는 30년간 보관해왔던 장무현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강민이 검사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장무현 전 전무의 추가 비리 자료들입니다. 지금까지 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겁이 났어요. 제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강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서류 속에는 장무현이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증거, 허위 광고 계약서, 골프 접대비 영수증 등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이 자료들로 장무현을 재수사할 수 있겠네요. 검사가 말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그날 저녁, 강민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 씨, 저 최강민입니다. 네. 방송 잘 봤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 검찰에서 장무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30년 늦었지만 그래서요? 그래서 강민이 망설이다 말했다. 아이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제가 뭘 믿고 허락을 하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강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실렸다. 도윤이는 태경이의 아들이에요. 좋은 아이로 키우셨어요. 최 사장님,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태경이에게도 당신께도 도윤이에게도. 또 다른 긴 침묵이 흘렀다. 조건이 있어요. 지연이 입을 열었다. 말씀하세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시잖아요. 30년 전처럼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세요. 그날 밤 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3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재상결례 제안이 왔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지연의 국밥집에서였다. 전국적으로 강민의 사과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국밥집에서 일어날 일이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모두 나간 조용한 시간이었다. 지연은 평소와 다르게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이 어머니를 도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는 다 끝낼 때가 됐어. 지연이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했다. 서인이 아버지가 정말 변했을까요? 그건 오늘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4시가 되자 국밥집 문이 열렸다. 강민이 들어섰다. 한 손에는 꽃다발,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평소의 정장이 아닌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강민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지연이 자리를 안내했다. 고지어 지안과 서인도 도착했다. 서인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다. 권위적이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다.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강민이 꽃다발을 지연에게 건넸다. 30년 늦은 사과의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이 꽃을 받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강민이 봉투를 꺼냈다. 많지는 않지만 도윤이 집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지연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태경이 아들인데 제가 해드려야 할 일이에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안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했다. 지연 씨, 국밥이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연이 일어나며 말했다. 뭘로 드릴까요? 저는 돼지국밥으로. 강민이 말했다.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지안이 웃으며 말했다. 지연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도윤이 따라갔다. 서인도 도우려고 일어났다. 서인아, 괜찮아. 앉아 있어. 지연이 말렸다.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는 동안 강민과 지안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강민이 가게 안을 둘러봤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쓴 메뉴판.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강민이 중얼거렸다. 곧바로 뜨거운 돼지국밥이 상에 올라왔다. 김치, 깍두기, 부추 무침이 함께 나왔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다. 먹어보세요. 지연이 말했다. 강민이 국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진한 돼지뼈 육수와 쫄깃한 고기가 입안에 퍼졌다. 정말 맛있네요. 강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런 맛이었군요. 뭔 말씀이세요? 30년 전에도 지연 씨가 가끔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주셨거든요. 강민이 옛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정말 맛있었어요.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따뜻한 분을. 강민이 말을 멈췄다. 아버지, 서인이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딸아. 강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민이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저는 아직도 제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 사장님,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요. 도윤이와 서인이는 저희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도윤과 서인이 서로 손을 잡았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강민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제 과거로 막지 말아주세요. 지연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30년 전 일은 저도 이제 놓고 싶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도윤이 아버지, 김태경의 묘소에 함께 가주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주세요. 거칠애가 아니라. 약속드릴게요. 지연이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건배할까요? 지연이 소주잔을 돌렸다. 어머니, 저희도 함께 해도 될까요? 도윤이 물었다. 물론이지. 이제 다 가족이니까. 5사람이 소주잔을 들었다. 강민이 먼저 말했다. 태경이에게 그리고 지연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지안이 덧붙였다. 건배. 5사람의 목소리가 국밥집에 울렸다. 소주를 마신 후 분위기가 한층 편해졌다. 서인이 지연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우리 딸. 지연이 서인을 껴안았다. 강민도 도윤에게 다가갔다. 도윤아, 태경이 아들답게 잘 자랐구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도윤이 처음으로 강민을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국밥집의 소박한 테이블에서 진짜 상견례가 이루어졌다. 화려한 호텔 음식이 아닌 정성이 담긴 국밥으로,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말이다.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지안이 웃으며 말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지연이 화답했다. 해질 무렵 5사람은 여전히 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30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다. 재상 결례가 있은 지 사흘 후 4사람은 김해의 한 작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강민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각자의 마음에는 30년 전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여기에요. 강민이 차를 세우며 말했다. 언덕 위에는 조그만 묘역이 있었다. 소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 김해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태경이가 좋아했던 곳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살아생전에 여기서 글을 많이 썼거든요. 묘비는 검은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언론인 김태경 지묘라고 새겨진 글씨가 또렷했다. 묘비 앞에는 이미 국화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누가 다녀가셨나 봐요. 서인이 꽃을 보며 말했다. 후배 기자들이 종종 와 지연이 대답했다. 태경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강민이 가져온 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태경아, 강민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30년 만에 왔다. 바람이 소립 사이로 스며들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강민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지난밤 세워서 쓴 글이었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강민이 편지를 펼쳤다. 태경이에게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송정동 화재 현장에서 나를 구해줬던 일,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도윤이 어머니 지연의 손을 꽉 잡았다.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질 때 너가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등에 큰 화상을 입으면서도 내 걱정만 했지. 강민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런데 나는 너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네가 목숨 걸고 추적한 비리를 덮으려고 지연 씨를 배신했어. 묘역에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더 참담한 것은 지연 씨가 30년 동안 도윤이를 혼자 키워왔다는 사실이야. 내가 그 모자를 모욕했어. 강민이 편지를 내려놓고 땅바닥에 이마를 댔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아니, 오히려 상처를 입혔다. 아버지, 서인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라도 내가 도윤이를 지킬게. 네가 나를 구해주신 것처럼 나도 네 아들을 평생 보호할 거야.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그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도윤이 처음으로 김태경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도 많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아들에게 아픈 진실을 감춘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도윤이 계속했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셨는지. 도윤이 묘비를 어루만졌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요. 그래. 도윤아, 지연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 서인도 다가와서 묘비 앞에 절을 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인이라고 해요. 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지연이 서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김태경에게 며느리를 소개하는 순간이었다. 태경아, 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미안해. 도윤이한테 내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소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너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 도윤이가 2살이었을 때도 맨날 어깨에 태우고 다녔잖아. 지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밤늦게 취재 갔다가 와도 도윤이 재우고 나서야 잤지. 도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너무 일찍 떠났어. 도윤이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지연이 묘비의 이마를 기댔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도윤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서인이라고 정말 착한 아이야. 5사람이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저 멀리 김해평야에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강민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도윤이를 내 아들처럼 생각할 거다. 그리고 지연 씨 고생하신 만큼 잘 모실 거야. 고마워요. 최 사장님, 지연이 강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최 사장님이 아니라 사돈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네, 사돈.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내려가죠. 지안이 말했다. 태경 씨도 우리가 화해한 걸 보고 안심하실 거예요. 5사람이 언덕을 내려오면서 도윤이 뒤를 돌아봤다. 묘비가 석양에 물들어 따뜻하게 보였다. 아버지, 또 올게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 안에서 강민이 말했다.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함께 와요. 가족이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김태경의 묘소에서 진짜 화해가 이루어졌다. 30년간 얽혀있던 모든 원한과 오해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았다. 김태경의 묘소를 다녀온 지 한 달 후, 두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제안의 제안으로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주택 2채를 나란히 마련했다. 이렇게 가까이 살면 될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서인이 지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가족끼리 가까이 사는 게 좋죠. 강민도 방송국 일정을 조정해서 주말에는 반드시 부산에 내려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어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의 국밥집에서 5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다. 결혼식은 언제 할까? 지안이 물었다. 저희는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서인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호텔이나 웨딩홀 말고 좀 다른 곳에서요. 도윤이 덧붙였다. 어디가 좋을까? 강민이 물었다. 서인이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아, 제가 운영하는 북카페에서 하면 어떨까요? 북카페에서 결혼식을? 지연이 놀라며 물었다. 네. 책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아늑하게요. 하객도 가족들하고 가까운 친구들만. 좋은 생각이네.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미도 있고. 그럼 북카페 결혼식으로 결정. 지안이 손뼉을 쳤다. 결혼 준비는 두 가족이 함께했다. 지리연과 지안은 서인의 드레스를 고르러 다녔고 강민과 도윤은 예물을 준비했다. 어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서인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예뻐. 정말 예뻐.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어머니도 한복 입으세요. 저랑 같이 예쁘게 해요. 서인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준비 과정에서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다. 5월의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다. 북카페는 하얀 꽃과 초록 잎사귀로 꾸며져 있었다. 책장들 사이에 의자를 배치하고 가운데에는 작은 단상을 만들었다. 와, 정말 예쁘다. 도윤이 북카페에 들어서며 감탄했다. 하객은 20명 정도였다. 지연의 국밥집 단골 손님들, 서인의 북카페 고객들, 그리고 강민의 방송국 동료 몇 명이 왔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지안이 마이크를 잡았다. 도윤이 정장을 입고 들어왔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북카페 한쪽에서 바이올린 연주가 흘러나왔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서인이 아버지 강민과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 하얀 원피스에 작은 꽃다발을 든 모습이 책장 사이로 신비롭게 보였다. 정말 예쁘다. 우리 딸. 강민이 속삭였다. 신부가 단상에 서자 사회자 지안이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도윤이와 서인이의 결혼뿐만 아니라 두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먼저 신랑 도윤이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도윤이 서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인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넌 내게 특별했어. 폭풍 속에서도 함께 버텨준 너와 평생을 살고 싶어. 도윤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께도 약속드려요. 서인이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제 신부 서인이가 서약하겠습니다. 서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도윤아, 너와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하자. 서인이 지연을 바라봤다. 어머니, 도윤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을 바라봤다. 아버지, 과거는 다 잊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이제 반지 교환을 하겠습니다. 도윤이 서인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서인도 도윤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다. 결혼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안이 웃으며 말했다. 도윤이와 서인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북카페 안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도윤과 서인이 포옹했다. 축하해. 우리 아들, 딸. 지연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강민과 지안도 다가와서 함께 포옹했다. 5사람이 꽉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강민이 감격해서 말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북카페 한쪽에 간단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다. 피로연 중에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윤이 어머니 지연을 바라봤다. 어머니, 30년 동안 저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강민을 바라봤다. 아버님, 처음에는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서인을 바라봤다. 서인아, 우리 이제 부부가 됐네.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자.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저녁이 되었다. 5사람만 남은 북카페에서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좋은 결혼식이었어. 지안이 말했다. 호텔보다 훨씬 의미 있었어요. 지연이 동의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강민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책들처럼 우리 사랑도 계속 이어지길. 서인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도윤이 덧붙였다. 밖으로 나오니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5사람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네, 우리 모두. 강민이 화답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첫 밤이 시작되었다. 결혼 후 2년이 흘렀다. 부산 해운대의 작은 마을에서 두 가족은 정말 하나가 되어 살고 있었다. 강민은 주말마다 내려와 지연의 국밥집을 도왔고, 지아는 서인의 북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었다. 도윤 씨,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화요일 새벽, 서인이 도윤을 깨웠다. 지금?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데.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다. 아이가 나오고 싶나 봐요. 서인이 배를 어루만지며 웃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서인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뭐? 지금 가고 있어? 지연이 국밥집 문을 잠그며 소리쳤다. 강민과 지안도 급히 부산으로 내려왔다. 분만실 앞에서 4사람이 불안하게 기다렸다. 처사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6시간 후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나왔다. 정말요? 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네, 3.2kg의 튼튼한 아들이에요. 며칠 뒤 조리원에서 서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감고 있었다. 우리 손자. 지연이 감격해서 말했다. 지안도 눈물을 흘렸다. 강민은 말없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서인이 아기를 강민에게 건넸다. 강민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의 품에 안겼다. 강민이 아기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너를 잘 지켜줄게. 이름은 뭘로 할까요? 지안이 물었다. 도윤과 서인이 서로 바라보며 말했다. 태경이요. 김태경의 태경. 태경이. 지연이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았구나. 3달 후, 아기 태경이의 100일 잔치가 열렸다.
장소는 당연히 지연의 국밥집이었다. 우리 태경이가 제일 잘생겼어. 지연이 손자를 안으며 자랑했다. 정말 도윤이 어릴 때랑 똑같아요. 지안이 30년 전 사진을 보며 말했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5 어른이 아기를 가운데 두고 앉아 있었다. 태경아, 너는 정말 복 많은 아이야. 강민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널 사랑해. 그리고 내 이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지연이 덧붙였다. 그날 밤 강민은 방송국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강민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손자 태경이입니다. 화면에 아기 사진이 나왔다. 이 아이의 이름은 30년 전 세상을 떠난 탐사기자 김태경 기자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태경 기자님은 제 목숨의 은인이셨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의 모범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가진 새 생명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과 편견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감동했다. 포털 사이트에는 축하 댓글이 쏟아졌다. 몇 개월 후 강민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출판사에서 김태경의 미발표 원고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고들은 3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어요. 강민이 편집자에게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가 생전에 쓴 탐사보도 기록들입니다. 제목은 뭘로 할까요? 진실의 무게로 하죠. 김태경 기자님이 평생 짊어진 무게니까. 책이 출간되자 큰 화제가 되었다. 30년 전 비리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한 기자의 신념과 용기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다. 출간 기념회는 서인의 북카페에서 열렸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태경 기자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계속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강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리고 이 책의 인쇄는 모두 언론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김태경 기자님의 이름으로. 지연이 아기 태경이를 안고 뒤에서 듣고 있었다. 김태경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태경아, 지연이 손자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태경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두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첫걸음마를 뗐다. 어느 일요일 오후 5 어른과 태경이가 김태경의 묘소를 찾았다. 이제는 정기적인 가족 나들이가 되었다. 아버지, 태경이가 이만큼 컸어요. 도윤이 아들을 안고 묘비 앞에 섰다. 태경아, 여기가 내 이름을 주신 할아버지야. 서인이 아기에게 말했다. 태경이가 깔깔 웃으며 작은 손으로 묘비를 만졌다. 태경아, 강민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네 이름을 가진 아이가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불어와 태경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하늘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이 운전하면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래요. 지연이 뒷좌석에서 대답했다. 진실을 말한 게 결국 옳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진실만 말하며 살아요. 서인이 아기를 재우며 말했다. 그래, 우리 태경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도윤이 동의했다. 약속해요. 모두. 지안이 손을 내밀었다. 5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태경이의 손도 올라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과 사랑으로 묶인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